자, 이제 마지막 파트. 오늘의 마지막 파트. 내비게이션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이 제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이젠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되게 중요한 파트기는 한데,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먼저 선행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리액트 내비게이션은요,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된 내비게이션들이 이름들이 엄청 혼란스러워요. 리액트 내비게이션이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근데 둘 다 이제 일단 페이스북에서 공식으로 뭔가 내놓은 내비게이션은 없고 다 서드 파티로만 있기 때문에, 이게 리액트 내비게이션도 이제 서드 파티 쪽에서 나온 거,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도 서드 파티 쪽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약자를 그쪽은 RNN이라고 쓰고 얘는 RN이라고 쓰는데, 얘를 RN이라고 써놓으면 리액트 네이티브 약자랑 또 겹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리액트 내비게이션은요, 일단 이게 이제 엑스포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굳이 이제 엑스포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내비게이션 관련된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일단 네이티브 쪽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장 좀 그 시행착오 적게 최대한 손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코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만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화면 전환이나 이런 데 쓰는 네이티브 코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가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이닛을 할 때 물어보는 여기 탭스로 선택하면은 저번에 탭 있는 거 생성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설명 보면은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구현된 몇몇 개의 스크린이 있는 탭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스택 오버플로에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거는 다운 받으셔도 되고 이거를 그냥 직접 합치셔도 되는데, 제가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타노스 스냅하고 로또 생성기가 있는데, 그거를 페이지를 재활용을 해서 저희가 왜 무슨 미니 게임 같은 거 있으면 합본 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두 개의 지난번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합본 팩처럼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얀 인스톨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셔도 되는데, 근데 내용이 정말 단순합니다. 저번에 그 타노스 JS 이거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페이지스 안에 타노스 JS라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롯데 생성기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용만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운로드 안 받으시고 이미 파일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 오셔가지고 그냥 만드셔도 금방 세팅이 돼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걸 받으신 다음에
자, 얀 스타트 해가지고 돌리면 지금 화면 자체는 그냥 기본 앱 화면, 기본 생성됐을 때 앱 화면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두 개의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임포트 해가지고 임포트 제가 페이지스에 타노스 임포트 하나 해놓고 이따가 쓸 거지만 미리 로또도 임포트 해놓고, 그런 다음에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거를. 자, 이거를 이렇게 좀 줄여놓고, 자, 기존에 있던 텍스트를 지우고 여기에 타노스 이렇게 페이지를 넣으면은 바로 그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거 말고 로또 컴포넌트 화면에 표시를 하면은 번호와 그리고 재추첨 기능, 자,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화면에 심을 수 있게 각각 페이지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 놨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젝트 생성하셔가지고 얼른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올려놓은 토이앱 컴필레이션, 토이앱 컴필레이션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받으셔가지고 설치하고서 확인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지금 앱.js에서 그 페이지 두 개를 이렇게 로드 해오는, 임포트 해오는 것까지만 해놓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추가하고 이동하고 이런 작업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제 그 다운로드 안 받으시고 직접 옮겨가지고 합치는 작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거는 한 3분 정도 좀 시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세팅하고 하는 부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불러왔을 때 래핑 있어서 먼저 하라고 그러죠. 네.
자, 다 작성이 되셨죠? 아직 안 되셨으면은 그냥 있는 거를 받아서 하시는 걸로. 자, 이거 두 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처음에 선택하는 목록 쪽을 만들 건데, 그거를 지금 여기 앱.js 안쪽에다가 바로 작성을 하지 않고요. 페이지스 안에다가 새로 list.js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예요. 버튼하고 뷰만 이렇게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 뷰 안에 버튼 두 개. 그래서 하나가 타이틀이 타노스 스냅이고, 아직 온프레스에서 뭘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하나는 로또 번호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걸 이렇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앱.js에서 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리스트를 출력만 하면 이런 식으로 버튼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총 3개의 화면, 목록과 상세 2개, 총 3개의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되는 그런 기본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죠. 혹시 앱.js 한번 바꿔주세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도 될까요? 네. 자, 리스트까지 작성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쪽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 설치 문서에 가서 저희는 다른 쪽이 아니라 여기 엑스포 인스톨하는 이쪽에서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인스톨 리액트 네이티브 제스처 핸들러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애니메이티드하고 위에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요거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얀 애드로 설치하는 거 먼저.
진행을 하고요. 완료되고 나면은 expo 인스톨 하는 부분 진행을 하고요. 자, 엑스포에선 여기까지입니다. 엑스포에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동안에 번들러가 안 죽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번들러가 혹시 에러를 뿜어내고 있으면 종료하고서 재시작 한 번만, 그 얀스타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3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세팅을 할 때 정말 딱 기본 형태로만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쉽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내비게이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임포트를 하는데, 자,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임포트를 하는데, 일단 두 개, 크리트 앱 컨테이너 그리고 크리트 스택 내비게이터, 이렇게 두 개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비게이터 생성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크리트 스택 내비게이터 하고 간단하게 리스트 타노스 로또 위에 이제 임포트한 3개의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나열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생성해서 크리트 앱 컨테이너 해서, 자, 위에서 만든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인자로 집어넣어서 앱 컨테이너를 감싸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안쪽에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아무튼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가 조금 다른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그 리액트 컴포넌트 이름 규칙에 맞춰서 첫 글자 대문자로 좀 해가지고 집어넣을게요. 기왕에 대문자 하는 거 그냥 이름 헷갈리지 않게 아예 앱 컨테이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뷰 같은 처리까지 전부 다 이제 안쪽에서 하고, 이제 딱 앱 컨테이너만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뷰를 감싸서 할 때는 뷰 설정을 조금 바꿔야 되니까 저희 최대한 설정을 안 바꾸고 할 수 있게 그냥 다 지우고 앱 컨테이너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로 하면은, 저희 감싸는 부분 설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위로 좀 몰리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되셨으면은 저희 그 리스트 쪽에 가가지고 실제 지금은 클릭했을 때 페이지 이동하는 거에 아무런 함수 내용을 작성을 하질 않아가지고 이동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동할 수 있게끔 함수 작성을 조금 해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함수형 그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프롭스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프롭스를 이런 식으로 그 구조분해 할당으로 그 안에 프롭스 안에 있는 값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프롭스를 이렇게 받게 됐을 경우에요, 페이지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저 프롭스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택 내비게이터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항상 프롭스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부 전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스의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구조분해 할당으로 내비게이션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받으면은 프롭스 없이 그냥 이렇게 작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 할 때 이 뒤에다가는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를 이동시키기 위한 어떤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 해가지고 얘는 이제 로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고, 백 버튼을 누르면 돌아오는 형태로 페이지를 가진 이런 내비게이션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페이지 이동하는 것까지는 작성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상세한 옵션이나 코드 리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js 좀 .j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코드 작성해 보실 시간 나중에 좀 따로 드리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 내비게이터라는 단위로 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는 여러 개 복수일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가 뭐 탭 내비게이터, 드로어 내비게이터, 뭐 그 바텀 탭 내비게이터, 스택 내비게이터, 스위치 내비게이터 뭐 종류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비게이터들을 최종적으로는 이 컨테이너로 감싼 후에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반드시 하나, 내비게이터는 필요한 만큼 여러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터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스택 내비게이터는 스택이라는 말은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뷰가 이렇게 쌓이는 형태로 지금 이제 원래 있던 화면이 있으면은 그 위로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오는 형태로 그리고 이게 이제 백으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쌓였던 스택이 원래 돌아가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안드로이드도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 오퍼시티 이제 변경되면서 쭉 올라오는 형태가 될 텐데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제 빠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면서 되게 될 거예요.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쌓이면서 된다고 해서 스택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그런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터 종류만 바꾸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형태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 외에 자 크리트 드로어 내비게이터, 크리트 스위치 내비게이터, 크리트 바텀 탭 내비게이터 전부 다 로드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화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안에 옵션들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고요. 자 드로어 내비게이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어 내비게이터로 변경을 하면 자, 지금 그 위에 세이프티 에리어가 없어져 가지고 위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자 드로어 내비게이터는 그냥 할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로어 내비게이터는 드로어는 그 서랍이에요. 서랍 여는 것처럼. 그래서 왼쪽에서 끌면 이렇게 드로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드로어 내비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헤더가 없으니까 각각의 뷰마다 세이프티 에리어 처리를 따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전체를 감싸는 세이프티 에리어 설정 같은 거를 따로 해주셔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그 끌어서 당기는 거 그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사기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아이폰 시뮬레이터가 좀 잘 되는 편이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좀 그러니까 되다 말다 좀 할 텐데 아무튼 실제 기기에서는 그냥 바깥에서부터 당기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위치 내비게이터는 아주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스위치 내비게이터는 얘가 이제 스택이 쌓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 동작을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히스토리를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화면이 이제 리플레이스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리플레이스를 스택 내비게이터를 쓰면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게 스위치 내비게이터를 쓰는 것보다 낫거든요. 아무튼 스위치 내비게이터가 준비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트 바텀 탭 내비게이터로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탭들이 돼 있고 아이콘은 이제 별도로 옵션 넣어가지고 여기 그 아이콘 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콘도 없이 이렇게 이름들만 표시가 되지만 이렇게 바텀 탭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바텀 탭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거기서 보셨죠? 그 엑스포에서 기본 생성할 때 탭스로 해가지고 만들면 나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금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스택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요. 그러면은 자, 스택은요. 이렇게 위에 항상 헤더가 기본값으로 있고 옵션으로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값으로는 항상 헤더가 있고 이 헤더에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돌아가기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 지금 여기 임포트한 리스트 안에다가 자 내비게이션
옵션즈라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보면은 여기 왼쪽에 백이 있으면 요 가운데 정도에는 항상 그 이 화면에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토이앱 합본 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타노스 페이지에는 타이틀을 타노스 스냅이라고 넣어놓고 로또 생성기 쪽에는 나중에 똑같은 패턴으로 넣으면 되죠. 일단은 안 넣고 그러면 이 위쪽에 타이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리고 뒤로 가는 쪽에도 어느 화면으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그 백 부분에도 그냥 백이 아니라 그 타이틀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헤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택 내비게이터를 쓴 다음에 제어를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한 점들이 많은데요. 근데 스택을 쓸 때 스택도 쓰고 위에 나는 헤더도 기본은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즈라는 거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옵션즈는 이제 그러니까 룰 자체는 똑같은데 넣는 위치는 이쪽이어도 되고, 사실 이 리스트에 내비게이션 옵션즈 이렇게 넣을 거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리스트 생성되는 쪽에서 이렇게 바로 익스포트하지 않고 리스트에 내비게이션 옵션즈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익스포트 디폴트 리스트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이제 이 파일 안쪽에 선언이 돼 있냐 이쪽에 선언이 돼 있냐 뭐 그 차이니까 동작은 똑같이 해서 그거는 편한 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제 넣을 때 내비게이터 보면은 내비게이터에 이렇게 클래스 바로 넣는 거 외에 이렇게 그 상세하게 자 리스트라는 페이지를 만들 때 뭐 스크린은 저 리스트 컴포넌트를 넣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즈는
뭐 타이틀 마마마라고 넣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거 중에서 뭐 이거를 이름 자체가 정적으로 표시될 거여가지고 그냥 한 번만 있으면 되면은 내비게이터 생성하는 데에서 아예 넣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만들어진 컴포넌트들 쓰는 건데 뭐 이름만 이제 이쪽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앱.js에서 불러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게 동적으로 조금 변경이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페이지에 그것들이 설정하는 내용들이 좀 딸려 있는 게 정리가 잘 돼서 보기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각각의 파일 안에서 선언하시는 걸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자유롭게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기본 헤더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헤더를 안 쓰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네이티브 베이스 사용을 하게 되면은 헤더도 네이티브 베이스가 만들어주니까 네이티브 베이스가 만들어준 헤더를 쓰고 나는 저 기본 헤더를 안 쓰고 싶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헤더에 관련된 것들도 헤더 모드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헤더 모드가 아닌가 보다. 제가 속성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이제 이거를 아예 그러니까 그 헤더를 표시 안 하도록 감춰 놓으실 수 있고요. 근데 감춰 놨을 때도 이 뒤로 가는 백 버튼은 사용을 그러니까 뭐 이제 디자인적으로 백 버튼이 있고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트를 하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버튼을 추가를 하고서 뒤로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고, 아까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 해서 함수를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뒤로 갈 때는 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검색을 안 하면 이름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네. 자, goback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뒤로 가기 버튼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그러니까 뭐 직접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헤더를 감추셨을 때는 요거 호출하셔가지고 히스토리 탐색을 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가는 버튼은 뒤로 가는 버튼은 로또 생성기에도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커밋을 제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을 제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으니 여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자, 현재 완성된 코드는 GitHub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비교하시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헤더 그거 했던 거는 헤더 논이 아니고 헤더 널이었어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널로 이제 하시면 헤더가 이렇게 사라져서 직접 헤더 만들어서 넣거나 할 때에는 헤더 널 입력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디가 잡아줘야 되는 건데. 자, 내비게이션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기본 내비게이션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는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몇몇 종류의 내비게이션이 섞여서 구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언제 제스처 혹은 버튼을 통해 가지고 뒤로 가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트를 하고 혹은 이제 내비게이트 리플레이스 고백 아니면 히스토리 리셋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잘 해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 중에
갑작스럽게 화면이 이동하는 것까지 이제 잘 대응이 되도록 그 스택의 순서들 그런 거를 잘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합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그 조합은 어느 정도까지 복잡해질지는 프로젝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완전히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들이 혼합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탐색해가지고 탐색해서 다닐 때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 뭐 진행한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는 이제 내비게이션들 좀 더 조합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앱들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부분들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격지에 있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오고 연동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부분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는 부분들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근데 다음 주에 그 진행하는 내용이 진도가 한 번에 다 빠지고 파이어베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한 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 검색하시면 파이어베이스 공식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이쪽에 이제 계정들 갑자기 만드시려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또 뭐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테스트를, 그러니까 그 갑자기 수업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파이어베이스 계정들을 하나씩 미리 만들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정 생성할 때 아마 제가 계정을 만든 지가 좀 많이 오래돼서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뭐 인증 용도랑 기타 등등으로 카드 번호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과금될 만한 서비스들은 사용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증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아마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계정 만들어서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AJAX 통신 테스트할 때 필요한 다른 것들은 제가 가입 같은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러면은 빼먹은 거 없이 다 전달 드린 것 같아요.